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깡총깡총 토끼처럼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빨간 불빛 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이 급등세 보이는 종목들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형주들이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모습인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 풍력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올해 미국 풍력 시장이 최근 3년 중에 가장 낮은 규모의 설치 규모가 예상이 되지만 2024년부터는 다시 한번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들 내놓고 있는데요. 2024년이 IRA 법안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력 사업의 특성은 인허가부터 건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이죠. 자, 이런 특성 때문에 풍력 관련 업체들의 수주나 실적은 올해부터 먼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풍력 관련주들이 강세인데요. 지금 현재 CS윈드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통신장비 관련주들 역시 움직임 좋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이 삼성전자가 올해 글로벌 통신장비 분야의 선두권 업체를 추격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과 함께 삼성전자의 5G 통신 이 네트워크 장비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설 연휴 직전에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 KDDI와 5G 단독 모드 상용망 환경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5G 기술에서 핵심적인 이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속에서 기가레인, 또 HFR 등 5G 통신 장비 테마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HFR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HFR은 올해 높은 이익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나와서 이 역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보험주는 이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험주들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무거운 상황인데요. 한화생명이 현재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도 장 초반에는 오전장에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금세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3%대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해상 1%대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보험주들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저와 함께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중 고점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시장 대체 어떤 전략을 취해야 조금 더 활짝 웃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지수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또 있죠. 현재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또 어떤 업종은 밀리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건강관리기술, 이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오늘장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논의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이 정치 쪽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들도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화학주들 역시 이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 속에서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배 관련주가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해운사 역시도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화장품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설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연휴 이후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거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오늘 약세네요. 네,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간략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당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이 법제화를 강력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건강관리기술 관련주들이 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입법을 통한 강행 처리 의지까지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에 이제는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말 시기적으로도 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떤 수요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커졌고 그래서 오늘만 단순히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추세적인 상승의 기반이 좀 마련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 부분의 법제화의 가능성으로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낮은 가능성이 실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때 우선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좀 이게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우선은 뭐 재료 노출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은 한 단계 더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관련된 기업들은 첫 번째 시세가 발생을 했어요. 비록 뭐 윗꼬리는 달았지만 그 시세 안에서 우리가 법제화의 통과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통과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뭐 의협과 조금은 충돌이 있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 여야 이쪽의 시각을 봤을 때 현실화된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이외에 해외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미 그 원격 진료 부분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30조에서 40조 정도 시장이 추산이 되고요. 올해 기준 같은 경우는 한 70조 이상의 시장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균 한 20% 정도의 성장을 수반하는 시장이고요.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수반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AI 챗에서도 봤었고 로봇과 관련된 종목에서도 봤었어요. 바로 실적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뭐 대기업의 투자 부분이 열린다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단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즉 정부 정책과 대기업의 투자 같은 경우가 더해진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우리가 봤듯이 2~3배 뭐 이러한 상승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원격 진료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조금은 좀 예외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조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뭐 건강관리 기술 중에서 좀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의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연결해서 비대면 진료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디지털 치료 부분 여기까지 확산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공고하게 시스템적으로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뭐 법제 통과 이 부분이 된다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들의 시세는 한 번 더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이 원격 진료 부문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표명을 해오고 있었는데 돈에 이어서 정책적인 지원까지도 있다고 한다면 이 산업의 개화 저희가 충분히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 원격 진료 관련주라든지 건강관리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지케어텍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지케어텍이 원래는 의료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병원에 공급을 하고 또 유지 보수, 위탁 운영까지도 하는 업체인데 사실 특이한 부분이 카카오 헬스케어가 2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조금 더 후광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인데 자, 이지케어텍 지금 현재도 시세 나쁘지 않습니다. 한 13%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런 후광 효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실제 법제화가 통과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도 보면 1월 18일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가격적으로는 오늘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 같은 경우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상승의 시도고 여기에 따라서 거래량도 긍정적으로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도를 높여서 가져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가격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오늘 고점이 한 2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한 13% 정도로 장중으로 보자면 한 9% 정도의 낙폭을 반납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의 접근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아니면 내일 정도로 좀 늦춰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우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렇게 9% 정도의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추세를 깨는 흐름은 아니란 말이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를 연결을 해봤을 때 실제 법제화가 통과된다고 하면 글로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조에서 70조의 시장이 열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직접 이제 해외 진출 같은 경우도 용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에서 좀 막혀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좀 판로를 개척을 하는데 해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을 볼 때 기술력은 있지만 직접 국가에서 이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해외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시각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각 같은 경우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제화의 통과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비대면 진료라든지 실손보험 간소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직접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지케어텍이라든지 기존의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부각돼 왔던 종목 같은 경우를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챙겨볼 만하긴 하지만 일단 매수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둬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매수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서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게 오늘 종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일 시초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지금 나왔습니다. 자, 안 그래도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뭔가 원격 진료라든지 비대면 진료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세 부분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약세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운주 원래는 연초에는 이 해운주들 좀 계절적인 비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해운이라든지 조선 올해는 좀 강세일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해상 운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는 여전히 해운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해운주들의 움직임, 앞으로 향방 어떻게 될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은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한 부분은 조금 고민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고민이 되는 시점은 뭐냐면 컨테이너 중심의 상해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우선은 좀 미국의 선사와도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운임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실적 같은 경우는 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 같은 경우에 좀 운임 같은 경우가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지면서 지표가 좀 비이성적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이게 이성적인 가격이 1,000이라고 하면 3,000 정도로 상승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이는 이익 같은 경우를 보면 시가총액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싸 보인단 말이죠, 주가가. 그런데 업황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다가 아니고 지금 이 다음 스텝 안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나왔던 실적만큼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냐 이 점이거든요. 실적은 이미 지나간 거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는 하루마다 변해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 비춰볼 수 있는 하루마다 변하는 지표를 대입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상해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추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표 같은 경우가 돌아설 수 있는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공급이 다시 줄어들어서 이 지표가 턴을 하면 주가에는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 같은 경우가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수요는 비슷한데 공급 같은 경우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 같은 경우는 그 변화 같은 경우가 오르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요 부분이고요. 미국 그 선사 같은 경우에 수요 같은 경우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이 상해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턴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HM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해운임 지수를 통해서 주가의 반응이 좀 상관관계가 높은데 좀 미국 선주들의 좀 수요의 회복 그 점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물음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벌크선 운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탈피를 했고 리오프닝 단계 안에서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는 경기 부양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단계까지 하락을 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경기 지표 같은 경우가 턴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같은 경우는 기업이 수요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소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개인의 소비도 있겠죠. 근데 기업의 소비 같은 경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비 진작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부터 일컬어왔던 경기 부양이 필요합니다. 국가 중심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과거의 위기를 탈피해 온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플랫폼과 구경제 중심의 경기 부양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회가 3월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양회가 열리게 되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연간 전망치를 발표하게 돼요. 근데 그 연간 전망치를 발표하기 이전에 뭐 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표 같은 경우를 턴을 하는 걸 보여준다고 하면 올해 경제 뭐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은 목표치를 높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양회 이전 또는 양회 시점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의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면 기업단에서 수요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 철강의 재고가 준다든지 화학단에서 지금 상당히 업황이 좋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표가 수요가 회복을 되면서 턴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철강주의 반등, 화학주의 반등. 이런 국면 안에서 실제 이제 구경제가 회복이 되면 수출 수입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벌크선 운임 같은 경우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상해 운임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 해운주 같은 경우는 비록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썩 강하지는 않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중국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점은 상해 운임 지수보다는 벌크선 운임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에서 HMM보다는 페노상 같은 경우를 선호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상황을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대비해서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비교적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인 만큼 저희가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상해 운임 지수 쪽과 뭐 역시나 벌크선 운임 지수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이 두 지수가 조금씩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개별 종목들도 여기에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오늘 장에서도 사실 해운주 내에서 제일 많이 빠지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 HMM은 올 한 해 전체로 봐도 조금 상황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운임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래도 매출이 나가는 볼륨이 있다 보니까 실적은 우리가 가격 곱하기 제품인데 제품에 대해서는 이만큼 나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매출이 나와도 이익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실적은 그래도 매출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약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좋았던 실적을 한번 봤기 때문에 안 나오는 실적이 아니라 좋았던 실적보다는 실적이 덜 나오는 거죠. 가격이 빠지면서. 그러면 가격 회복을 확인하고 주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시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 2분기 같은 경우는 지나야지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은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운주를 하나를 컨택한다고 하면 HMM보다는 페노션에 대해서 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기 부양이라는 그 하나의 그 사이클이 바뀔 수 있는 그 큰 요소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는 뭐 철강, 화학, 해운 중에서도 페노션 이런 군들을 지금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해운주 내에서 굳이 살펴보겠다고 한다면 페노션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춘절 이후가 훨씬 더 중국에서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양회 전에 3월 전까지 저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모두 다 둘러봤는데요. 오늘도 시장은 참 분위기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성웅 이사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자, 현재 이사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약간 테마적인 요소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 기존에 좀 고려되던 부분이 이제 실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비록 오늘 뭐 고점 대비해서 반 정도 상승세를 반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이겠고요. 비대면 진료 입법 처리 가능성에 따라서 오늘 시세가 가장 강했던 유비케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테마적인 요소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려요.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하루에도 10% 이상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입법 처리 가능성이 기존에는 그냥 가능성만 있다가 좀 무력화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통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글로벌로 한 30조에서 70조의 시장 이 부분이 또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연간 성장이 20% 이상 발생하는 산업이다 보니 단기 시세보다는 좀 추가적인 시세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을 하고 가장 좋은 거는 좀 오늘의 고가 같은 경우를 지켜주는 점이에요. 적어도 한 26%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한 20%대까지의 상승을 시켜주는 흐름이 좋은데 오늘 우선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적인 접근으로는 뭐 오늘의 중간값 정도 한 6,100원 이 정도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7,100원 정도입니다. 우선은 뭐 거래가 첫 번째로 수반됐고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고도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 된다고 하면은 7,100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한 가격이라서 7,100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5,9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5,900원을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우선 좀 오늘의 가격 안에서 5,900원 이하까지 좀 도달을 한다고 하면 우선은 좀 다음 거래일, 다다음 거래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5,900원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해외에서는 지금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들 이미 좀 많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기대감이 많이 커진 상황 속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유비케어다라고 제시가 됐는데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유비케어가 오늘 좀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6,100원 선 정도 이야기가 나왔고 목표가 7,100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5,900원
상권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는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고민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일런은 거인 리서치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도 참 분위기 좋은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슬슬 내일장 전략 짜볼 텐데요. 우선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하면 좋을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2차 전지가 꼽혔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 작년에 이미 한 해를 주도한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올해 역시도 주도주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테슬라 리스크로 국내 관련주들 한 차례 좀 홍역을 치르기도 했었던 터라 2차 전지 관련주에 내일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부터 2차 전지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시장이 전일 대비해서 무려 1.57%나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케미칼의 시총이 약 25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피 약 15%인 이 네 종목이 이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현재 지수 상승분의 1% 가까이 이 커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2차 전지의 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예전에 또 말씀을 또 드렸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 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 수요 측면에서 뭐 진작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조금 등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다소 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좀 기대했던 지난 2022년도에 기대했던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IRA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3월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3월로 연기한 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2차 전지 섹터의 주가에 부정적이었고 주가 흐름 역시 좋지 않게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벌써 1월 26일이고요. 1분기가 이제 지나가고 3월 달이 되게 되면은 이 IRA의 어떤 시행과 더불어서 유럽 쪽에서 원자재법의 초안이 올해 1분기 때에 발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속속 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의 뒷받침 속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2차 전지 섹터가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는요. 이런 어떤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경기 우려가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중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이 결국은 또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센티멘탈을 또 감소시키는 또 좋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부분은 좀 개선된 게 좀 미약합니다만은 최근에 좀 나와준 좀 데이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한 20% 정도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 이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서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그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은 4분기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영업적인 뭐 주당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매출이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 기록했다, 4분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연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테슬라의 어떤 그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 분위기를 좀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하여서 지난 그 12월 달에 전기차 배터리 출하 기준을 봤을 때 전체 대비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47%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가 좀 나와 있고요. 전달 대비해서도 20% 정도 이렇게 그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배터리 출하량이 가장 큰 곳은 어디냐면은 이 파나소닉입니다. 이 파나소닉이 전달 대비해서 42%, 그 다음에 넘버 2가 우리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31%로 배터리 출하량이 아주 큽니다. 크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외에도 뭐 CATL이라든가 삼성 SDI 이렇게 전부 다 증가가 된 거죠. SK온까지 다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됐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뭐 셀 업체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북미 혼다 JV 설립 본격화라는 내용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기존에 뭐 자금 조달 문제로 그 포드와의 터키 합작 공장 MOU를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포드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슷한 규모의 유럽 합작 공장을 제안한 바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또 해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눈에 좀 띄는 부분은 2023년도에 소재 기업의 주가 반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속속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재 기업들 전반적인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라든가 동화기업,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올해 또 흑자 전환 예상이 되는 SK IE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의 이제 소재 기업들 역시 베이징 자동차 번호판 제한 해제 등이 있었고, 중국 전기차 펀드 설립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받는 지금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자라고 연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제 그 주로 말씀드렸을 때는 1월 말 정도로 이제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1월 말 정도로 보자고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6일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또 양극재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소재주들까지도 같이 넓게 훑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큰 대형주가 선정이 된 적이 있나 싶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정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의아합니다. 지금 오버행 이슈 우려도 좀 있고 선뜻 접근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왜 주목해야 하는지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네. LG에너지 솔루션을 선정해 드려서 대단히 아마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충분히 지금 가격이 빠진 상태고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중심의 외형 성장 본격화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 그 주가가 미국 내 완성차와의 어떤 측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수주 확대 측면도 좀 있었고요. 올해는 상당히 많은 수주로 수익성 위주의 계약 일부가 또 검토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모멘텀이 2022년도에 좀 약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대비해서는 수주 모멘텀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배터리 출하량 12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파나소닉 다음으로 높은 게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달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전달 대비해서 31% 증가되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투자 포인트는 사실 그 말씀하신 이 우리 사주의 오보행 이슈거든요. 이 오보행 이슈로 인해서 이 LG에너지 솔루션에 기대했던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 변동성이 나올 때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지금 상장 1주년을 맞이를 했는데요. 이번 달 말 거의 뭐 1월 27일 또는 1월 30일 정도에 보호예수 해제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주 물량이 대거 풀리게 되면은 자사주 직원들이 공모가 대비해서 한 6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조합원들 1인당 뭐 1억 한 5천만 원 정도 이득을 본 것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과거에도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을 때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매도가 많이 증가한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일 공매도 추정가와 20일 공매도 추정가를 참고를 해서 보았을 때 이미 20일 그 공매도 추정가 대비해서는 쇼커버 괴리율이 벌써 11.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하방보다는 상방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요. 5일 공매도 추정가가 48만 5,666원인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플러스 한 1%권 올라오면서 현재 쇼커버 괴리율이 6.25%까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린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수급을 좀 받쳐주고 오히려 대체 잔고가 늘어나서 공매도가 나오는 게 조금씩 흔적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 오히려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대차를 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쇼커버 현상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51만 6천 원인데 저는 주가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70만 원까지 중장기로 보시고요.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가격이 51만 6천 원이거든요. 손절가만 제한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8만 5천 원. 그래서 5일 공매도 추정가 근방인 48만 5천 원을 하단을 두고 대응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 요번에 우리 사주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잘 해소가 되면은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 정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58% 오른 2,46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10거래일 연속해서 사자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84% 오른 73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저는 작년의 하락장은 끝났다. 올해는 굉장히 좋을 거다. 상승장은 아니라 그랬어요. 상승장은 아니지만 상승장과 같은 느낌의 좋은 장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발설하게 된 게 11월 달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이면서 요게 이제 시장이 좀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상을 해보자면 박스권장이 될 것이다. 이거를 11월 달에 저는 보기 시작했는데 12월 달에는 더욱더 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12월 달에서는 작년 12월 달에서는 공개 방송하고 강연회에서도 이 시장은 2001년도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더 이상 시장이 저점이 깨지거나 폭락하거나 그런 거는 안 나올 거다. 근데 작년 이렇게 얘기할 때에서는 예측이었었어요. 제가 아마 이 신의 한 수 때에서도 얘기했을 텐데 일본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그랬죠. 작년 2022년도에 일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2023년도 시장은 상당히 비슷하게 이게 박스권장이거든요. 더 이상 저점이 깨지지를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굉장히 좋은 장이 될 것이다. 재밌는 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4일, 1월 5일 이렇게서부터 해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이제 시장이 바닥을 쳤다. 작년에 얘기했었던 그 박스권장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 얘기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1월 4일, 1월 5일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좋은 장이 맞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증거 자료와 강한 얘기들, 좋은 얘기들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 37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따가 신의 한 수 소통방송 때 들어오면 조금 더 힌트를 드릴 거고 1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강연회도 있습니다. 강연회 때 오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시장은요 복수의 장이 많고요. 그냥 뭘 모르겠으면 그냥 상승장에 생각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좋은 장입니다. 일단 모르면 그냥 상승장에 생각해도 될 정도로 지금 좋은 장이고 근데 상승장은 아니에요. 박스권장이고 가장 어려운 장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어려운 장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 뭐 시장 우리나라 또 빠지면은 뭐 2,200, 2,000 내려가면 사야지 하는 사람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200도 안 깨질 겁니다. 이제 2,000? 안 내려올걸요. 저는 작년에서 시장 많이 빠지면 1,500까지도 봤었었는데 그러니까 내려왔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였고 그건 작년 얘기예요. 작년 이제 뭐 이렇게 뭐 6월달, 뭐 5월달, 4월달 제가 시장 계속 폭락한다고 계속 빠진다라고 그때 막 겁줄 때 있죠. 형 넘어야 된다고 막 노래를 했을 때 6월달에서도 1,500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2,000도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봤었었는데 물론 뭐 그렇게 진짜 내려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장이 안 좋아서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때려 죽여도 안 내려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돈 벌 생각만 하시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무섭다고 다 떠나고 지금 주식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찾아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도 개인들이 주식 자꾸 던지고 버리고 있죠. 오늘 벌써 1조나 던졌네요. 아까 7천억 던졌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눈치채기 전에 이미 지금 주시장에서 제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신앙수를 보신 분들은 지금 장 좋아졌다 얘기할 때 빨리 눈치채고 지금 열심히 돈 벌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채고 들어오는 순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한 2달 정도 지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장 좋아졌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예요. 기회장이고 한 2달 정도 지나면 그때 조심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2달 정도 지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장 좋아졌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또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지금 던지는 이 순간에서 열심히 복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뭐 여러 테마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로봇 관련주도 좀 떨어졌더라고요. 로봇 관련주는 떨어졌는데 그래도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대신에 강하게 움직여서 저 대성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 자, 대성에너지. 지금 대성에너지가 상한가를 갔네요.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차트가 안 바뀌어서 오케이. 자, 막판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대성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에너지 관련주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추석 때 설날 때 다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가스비에 대한 얘기 다들 하셨을 거로 봅니다. 지금 역대급 한파 속에서 난방비가 지금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난방비 폭탄 소식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거란 소식 때문에 다들 걱정인데 그래서 아마 지금 한파도 계속되고 있고 뭐 올해 가스비도 한 2번 정도 더 올린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관련된 또 에너지 관련주들 뭐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또 순환하지 않겠습니까?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또 올라가는데 또 테마주들이 또 올라가기 딱 좋은 시점이고 얘는 상한가를 갖고 그래서 아마 다시 또 갈 것 같아요. 눌리면은 단타 칠만 합니다. 로봇 관련주 오늘 꺾였잖아요. 근데 꺾였는데 그쪽도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이겠지만 이제 움직이는 테마주들은 이거 아니어도 대성에너지 말고도 뭐 GSE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GSE부터 뭐 대성산업 같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려면은 많아요. 지금 뭐 테마주들이야 뭐 많으니까 그래서 아직 안 움직인 애들 뭐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다른 에너지 관련주도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째는 현대차인데 오늘 대형주 얘기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시장에 지금 정신 차리고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체질이 바뀌었고요. 이 현대차 그러니까 대형주의 흐름이 바뀐 게 오늘이 1일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부터 너와 나는 1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시장이 지금 저는 바뀌었다가 체질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한 건 맞는데 대형주들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하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지금. 물론 어제 삼성전자 강하게 돌파한 것도 있지만 지금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주들이 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차서부터 해서 지금 철강주, IT, 2차전지, 일단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갑자기 좋아가지고, 일단 오늘서부터 좀 잘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올라간 핑계는 이겁니다. 테슬라, 호실적, 예상보다 호실적이 됐다라는 핑계로 움직였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개인들이 자꾸 던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지케어텍인데요. 이거는 이제 폐업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다들 폭등을 했죠. 요거는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갖고 있는 사람도 오징어 대리 남겨놓은 거 갖고 있어도 된다 그랬죠.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요. 85.5,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도 85.5, 그다음에 뭐 엔터주들 순환할 거예요. 뭐 바닥주들 다 좋은데 85.5 다 일단 점수 다 좋으니까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제 대형주와의 1일이 시작됐다라고 기대감 높여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번 주말 무료 강연회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에 대한 수익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정수 전문가와 계속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